반갑습니다 여러분, 트레이더 복돼지입니다. 자, 요즘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을 보면 정말 폭군이 따로 없죠. 3월에는 전 세계를 상대로 관세를 부과하면서 관세 전쟁을 펼치더니 이후로는 중국으로 타겟을 좁혀서 무려 100% 넘는 관세를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렇게 관세만으로도 모자랐는지 내부적으로는 연준 의장 파월을 상대로 금리를 내려라, 또 금리를 내려라, 올 때마다 압박을 가했는데요. 지난 17일부터 꾸준하게 자신의 SNS를 통해서도 파월은 너무 늦다, 파월은 루저다 라는 모도까지 가하면서 금리에도 집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 왜 이런 걸까요? 트럼프는 왜 이렇게 금리 인하라는 단어에 집착을 하는 걸까요? 자, 트럼프 대통령이 너무나 금리에 집착을 하다 보니까 한간에는 이전에 관세를 유예시켰던 것도 트럼프 대통령이 투자한 자산 중에 60%가 채권이기 때문에 자신의 재산을 보호하려고 그러는 것 아니냐 라는 말이 나왔었는데요. 자, 이번에는 금리 인하에 집착을 하면서 뉴욕 증시를 비롯한 투자 시장을 무겁게 압박하고 있고요. 이로 인해 어제 비트코인의 상승과 함께 다시금 좋은 상승의 모습을 보여주던 우리 종목 XRP, 리플 역시도 다시금 하락세로 전환하는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파월을 상대로 인격 모드까지 해가면서 금리 인하에 집착하는 이유, 그 이유가 단순히 자신의 재산이나 금리 인하를 통한 국가의 부양이 아닌 미국의 어마어마하게 증가하고 있는 부채 규모 때문이라면 이거 얘기가 달라집니다. 자, 오늘 시간에는 미국의 천정부지로 솟고 있는 부채 규모, 그리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트럼프 대통령의 금리 인하 집착, 이런 것들을 알아야 현재 투자시장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는 이유와 우리 종목 리플이 하방 압력을 계속 받고 있는 이유까지도 설명이 되니까요. 지금 알아볼 내용도 매우 중요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자, 우리의 종목 XRP 리플은요, 현재 2,980원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자, 어제 오전 그리고 오후에 이어서 상승하는 듯 하더니 새벽 4시를 기점으로 다시금 하락하는 모습 나왔습니다. 자, 오후에 제가 영상을 올려드린 대로 화요일 오후 시간 동안은 위로 아래로 움직이면서 횡보하는 모습으로 장 흘러가고 있는데요. 어제 새벽 시간에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연준 의장 파월을 상대로 금리 인하 압박을 더욱더 거세게 가하면서 시장에는 불안 심리가 더욱더 커졌고요. 전반적인 투자 자산은 무겁게 아래로 짓눌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언제 다시금 이 문제가 해소될 수 있는지, 그리고 현재 돌아가는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건지 알아보기 위해서는요, 미국의 채무불이행 디폴트 상태의 경고로 돌아가서 알아봐야 됩니다. 자, 2025년 지난 3월 미국에는 굉장히 큰 문제가 터졌었는데요. 천정부지로 국가의 부채가 계속 상승하다 보니 국가 부채의 한도를 상향하지 않을 경우 7월 중순쯤에 채무불이행 사태, 즉 국가가 더 이상 채무를 갚을 능력이 없는 디폴트 상태에 빠질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었죠. 자, 이른바 X데이트로 그 시기는 7월이나 10월 초쯤으로 예상이 됐었는데요. 자, 실제로 미국의 국가 부채 규모는요,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자, 단 한 번도 횡보하거나 하락하는 거 없이 계속 상승해서 24년 7월에는 35조 달러에 이르렀고요. 25년이 되면서부터는 36조 달러에 육박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국가 부채의 한도를 계속 뚫고 올라가다 보니까요, 미국에서는 부채 한도를 최대 5조 달러까지 더 늘리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부채의 한도라는 거는요, 굉장히 중요한데요. 국가가 채권을 발행하고 이것에 대한 이자를 지불할 능력을 제한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한도를 걸어 놓습니다. 자, 그런데 이 한도에 다다를 때까지 이미 부채 규모가 굉장히 늘어난 상태이고요.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한도를 없애자라는 주장까지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국가의 부채 규모가 계속 늘어나면 앞서 보셨듯이 채무 불이행, 디폴트 상태에 빠질 수 있고요. 그렇다면 국가의 신용도 하락은 물론이고 증시까지 무너지는 대공황 상태가 오는 거죠. 자,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의 금리 인하에 대한 집착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 갑자기 왜 미국의 부채 한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가 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이렇게 계속 치솟고 있는 부채 한도를 해결하기 위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현재 관세 전쟁과 금리 인하의 압박을 놓고 있는 게 아니냐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가장 기본적인 개념, 돈을 빌리고 갚는 과정에서 시간이 경과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를 알아야 되는데요. 이해하기 쉽게 우리의 생활로 옮겨서 잠깐 살펴볼게요. 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돈이 부족할 때 우리는 은행에 가서 돈을 빌리죠. 자, 하지만 국가는 돈이 필요할 때요, 채권이라는 걸 발행하게 되고요. 그렇게 돈을 빌리고서 다시금 이자를 주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런 과정에서요, 과연 우리가 5년 전에 빌린 돈 100만 원과 5년 후에 내가 갚는 돈 100만 원은 과연 같은 돈일까요? 아마 어떤 분들은 똑같이 100만 원을 빌려서 5년 뒤에 100만 원을 갚으니까 똑같은 돈 아닙니까? 하실 수 있어요. 자, 하지만 이 설명을 듣고 나면 완전히 그 생각이 달라질 겁니다. 자, 한번 상상해 볼게요. 5년 전에 친구에게 1000만 원을 빌려줬어요. 자, 당시에는 그 돈이면 중형차를 한 대 살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중형차가 1000만 원밖에 안 했거든요. 자,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5년 뒤에
이 친구가 1000만 원을 그대로 갚아줬어요. 자, 그런데 그 사이에 물가가 2배나 올라버렸습니다. 자, 이제는 똑같은 1000만 원으로도 중형차는커녕 경차한데도 사기 힘든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자, 겉으로는 돈을 잘 갚았네 싶지만 당시에 이 친구는 1000만 원을 빌려서 중형차 소나타를 샀고요. 5년 뒤에 이 친구는 똑같이 자기 돈을 되돌려 받았는데도 경차한데도 사기 어려운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자, 똑같은 돈 1000만 원이 오고 갔을 뿐인데 왜 누군가는 더 좋은 걸 얻게 되고 누군가는 얻을 수조차 없는 걸까요? 자, 그 이유는 사실상 5년 전에 돈을 빌려준 사람이 손해를 봤기 때문입니다. 자,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는 동안에요, 가치가 달라졌고요. 물가가 2배나 올랐기 때문에 이 1000만 원의 가치는 반토막 난 겁니다. 5년 전에 1000만 원은 중형차를 살 수 있는 실질적인 1000만 원의 가치가 있었던 거지만 5년 후에 되갚는 1000만 원은요, 당시 시점으로 가지고 오게 되면 500만 원이거나 그 이하로 가치가 하락해 있는 돈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금 1000만 원을 돌려받는다고 해도 경차한데도 살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5년 전에 1000만 원을 빌린 이 친구는요, 다시금 5년 후에 1000만 원이라는 금액을 갚긴 하지만 실제로는 500만 원만 갚은 효과가 발생하는 겁니다. 자, 이제는 이 친구를 미국이라는 이름을 지어서 5년 전에 돈을 빌린 친구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이 왼쪽에 있는 미국이라는 친구는요, 막대한 부채 36조 달러 이상을 안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어마어마한 돈을 갚으려면 이자만 해도 너무나 큰 부담이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꾀를 하나 생각해냅니다. 자, 첫 번째로는요, 금리를 낮추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물가를 올리는 겁니다. 자, 지금부터 차근차근 볼게요. 자, 앞서 미국이라는 친구가 36조 달러에 육박하는 돈을 빌렸다고 했죠. 자, 그러면 그 이자를 지불해야 됩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이자라는 것은 금리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미국이라는 친구가 이자를 지불할 때 쓰는 금리를 조절할 수가 있어요. 금리를 낮추게 되면요, 이자를 낮출 수 있기 때문에 더 조금만 줘도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물가는 올리는 겁니다. 자, 앞서 미국이라는 친구는 5년 전에 돈을 빌려서 중형차 소나타를 샀지만 돈을 다시 돌려받았던 친구는 경차한데도 못 사는 상황이 됐다고 했죠. 자, 이것처럼 경차한데도 못 사는 상황으로 물가를 올려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돈을 갚더라도요, 실제로는 같은 돈으로 뭘 사려고 해도 이미 물가가 올라버린 상태라서 할 수 없기 때문에 더욱더 낮은 가치의 돈으로 덜 갚은 것과 같은 효과를 얻게 되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요, 여러분이 정부한테 돈을 빌려줬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리고 이자를 돌려받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00만 원을 빌려주고 이자를 5%로 받았어요. 자, 그러면 50만 원을 받겠죠. 자, 그런데 이전 같이 물가가 낮았을 때는 이 50만 원으로 한 달치 장을 볼 수 있었지만요, 자, 물가가 2배로 오른 상황에서는요, 한 달치가 아니라 보름치 장밖에 볼 수가 없겠죠. 자, 그렇다면 과연 정부로부터 똑같이 50만 원을 받았다고 해도 내가 받는 50만 원의 가치는 한 달치 먹을 식량보다 반으로 줄어든 거니까 이 가치가 달라졌겠죠. 즉, 이 두 가지를 종합해 보면요, 채권에 대한 이자를 낮춰서 더욱더 적은 돈으로 돌려주려고 하는 거고요. 이렇게 돈을 돌려준 상태에서도 상대방이 뭘 살 수가 없게끔 물가를 더 올려버리기 때문에 돈의 가치는 더욱더 쓸모가 없어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 과연 왜 이런 짓을 하는 걸까요? 자, 이 구조에서 바로 중국이 등장합니다. 자, 중국은 미국의 국채를 7,600억 달러 넘게 보유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트럼프식 정책은 다음과 같은 전략입니다. 자, 첫 번째로 관세를 통해서 고율의 관세를 매겨서 수출을 틀어막고요. 자, 두 번째로는 금리를 하락시켜서 달러 가치를 떨어뜨려서 중국이 갖고 있는 국채의 수익률도 깎고 그 가치도 떨어뜨리려는 구조를 만들려고 하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중국의 입장에서는요, 이전보다 훨씬 더 못한 이자를 받게 되니까 채권을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어지고요, 중국이 국채를 팔도록 유도하게 되는 거죠. 자, 결국 중국은요, 2중 3중으로 손해를 보게 됩니다. 자, 고율의 관세를 맞았기 때문에 달러를 잘 못 벌게 되고요, 들고 있는 채권 가격은 가치가 떨어지고요, 금리를 낮췄으니 이자율도 떨어지니까 중국에서는 채권을 내다 팔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내다 판 채권으로는 더욱더 가치가 있어 보이는 금을 구매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금값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추세이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내다 파는 채권을 다시금 낼름 미국에서 사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의 국민이나 연금, 은행이 그걸 사도록 유도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똑같은 국채이지만 외국에서 들고 있는 빚이 자국민이 들고 있는 빚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외국에서 이 채권을 들고 있으면 미국에서 실제로 이자를 지불할 때 돈이 해외로 나가잖아요. 자, 그렇게 되면 중국에서 미국을 상대로 쓸 수 있는 정치적이나 외교적으로도 압박 요소가 됩니다. 자, 하지만 미국이 다시 이것을 사들여서 자국민이 들고 있으면요, 미국 안에서
돈이 돌고 돌아서 부담이 적은 거죠. 자, 심지어 이 채권에 대한 이자를 주더라도요, 다시금 세금으로 이자를 환수할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부채 총액은 36조 달러 그대로이지만 더욱더 갚기 쉬운 구조로 바뀌게 되는 거죠. 자,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요, 파월에게 금리 인하를 압박하고 있는 이유는요, 그리고 중국을 상대로 관세를 부과하는 이유는요, 관세 부과를 통해서 물가를 올리고 금리 인하 압박을 통해서 금리를 낮춰서 중국에게 손해가 되도록 해서 이러한 채권을 다시금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범위 내로 가져올 수 있도록 뱉어내게 만드는 것.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금융 억압이라고 부릅니다. 자,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어 보이지만 실제로는 정부가 자기 빚을 줄이기 위해서 국민의 자산이 조용히 쓰이고 있는 구조인데요. 자, 지금 같은 시대에는 단순히 돈을 얼마를 가지고 있느냐보다 그 돈의 가치를 어떻게 지키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의 일상생활에서도요, 예전 같으면 5억 정도면 살 수 있었던 아파트들이 요즘에는 7억, 8억, 때로는 10억까지 올라버리는 상황. 그래서 더 이상 엄두도 나질 않죠. 그리고 장을 한번 보러 가더라도 예전 같으면 10만 원이면 해결이 됐는데 요즘 같으면 20만 원, 30만 원, 굉장히 큰 돈이 들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는 그 돈의 가치가 더욱더 중요한 겁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물가가 계속 오르면서 힘들다 보니 여러분이 더욱더 투자에 박차를 가하면서 리플과 같은 종목들 열심히 매매하고 있는 이유이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왜 그렇게 파월에 압박을 가하면서 금리 인하를 요구하고 있는지 그 배경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러한 문제가 계속 제기되면서 시장을 억누르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증시는 물론이고 우리의 암호화폐 시장까지 올라가려고 하면 다시금 눌러버리는 압박 요소로 작용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어제 역시도 다시금 상승하기 좋은 상황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트럼프와 파월이 대치하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다시금 시장 꺾여버린 모습이었고요. 자, 현재로서는 제가 이전 영상에서 설명을 드렸듯이 위로는 단단한 저항 영역, 올라오면 다시금 꺾이는 저항 영역이 형성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아래로는 내려오면 다시금 끌어올리는 단단한 지지 영역이 형성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현재 위로 아래로 이렇게 흔들리면서 횡보하고 있는 모습으로 지나가고 있고요. 이렇게 시간이 흐르다가 오늘 저녁쯤 다시금 미국 시장이 열렸을 때 방향이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현재로서는요, 이전부터 꾸준하게 하방 압력을 받아오던 이 하방의 저항 라인 다시금 이겨내고 올려준다면 재차 상승할 수 있는 의지 확인이 되는 거고요. 하지만 다시금 올라가다가 꺾여서 지속적인 하방 압력을 받게 된다면 트레이딩 관점에서 해당하는 자리를 넘겨주기 전까지는 시장에서는 상승의 여력이 없다라고 판단을 할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로서는요, 올라가면 내려오는 윗구간과 내려가며 올라가는 아랫구간 이 사이에서 머무르다가 방향이 결정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요. 정확하게 그 시기가 언제일지는 오늘 저녁 미국 시장이 열리는 상황 역시도 꾸준히 지켜봐야겠죠. 자, 하지만 여러분들 만약에 시장에서 예기치 못한 상황이 나오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에게는 제가 있습니다. 현재 저와 함께하고 있는 소통방에 계신 여러분들이나 알람을 신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들은요, 제가 실시간으로 차트를 계속 보면서 매매를 하다가 여러분들께 급격한 하락이 나오거나 다시금 상승할 수 있는 좋은 자리가 나왔을 때 여러분들에게 빠르게 알람을 보내드릴게요. 그러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혹시라도 지금 아직까지 알람을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이 있다면요, 제가 매매하기 좋은 자리가 나왔을 때 여러분들께 무료로 자리를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요. 현재 보고 계신 영상의 댓글란으로 내려가셔서 링크 클릭해 주시고요. 실시간 종목 알람 신청해 주시면 다른 분들과 마찬가지로 여러분들께 예기치 못한 하락이 나오거나 다시금 매수하기 좋은 자리가 나왔을 때 여러분들께 빠르게 알람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제가 드리는 알람은요, 직접 제가 매매를 하면서 여러분들께 같이 공유를 해드리고 있는 거고요. 자, 이전 영상을 통해서도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어디까지 올라가면 다시금 내려오는지, 그리고 어디까지 내려가면 다시금 올라오는지 이러한 자리들 모두 다 보고 있는 상태에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있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정확도 높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 일단 신청을 해주셨다가 지켜만 보셔도 좋고요. 그렇게 보다가 괜찮은 것 같다 하실 때는 저와 함께 매매를 해서 수익도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도 제가 이렇게 어디까지 올라가면 내려갈지, 그리고 어디까지 내려가면 다시 올라올지 이런 자리들을 설명을 해드리니까요. 다시금 이런 자리들 어떻게 보는지 궁금해요 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어떻게 하면 제가 보는 거 여러분들께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해드릴 수 있을까 하고 고민을 하다가요, 여러분들이 간편하게 들고 다니면서 볼 수 있도록 한 권의 무료 전자책으로 내용을 만들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영상의 더보기란이나 댓글을 통해서 살펴보시면요, 제가 링크를 하나 만들어 놓았습니다. 자, 해당하는 링크로 들어오셔서 무료 책자 신청해 주시면 현재 보고 계시는 차트 분석 노하우 페이지로 들어오시게 되는데요. 자, 해당하는 페이지로 들어오셔서 여기 보시는 버튼 전자책 무료 다운로드 눌러주시면 제가 만든 내용 무료로 받아서 여러분들의 핸드폰이나 태블릿에 넣어서 여러분들이 이동하는 시간에
틈틈이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자, 해당하는 책자의 내용으로는요. 자, 제가 현재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추세선 분석 방법 넣어놓았고요. 자, 여러분들이 차트에 대한 패턴을 알고서 매매하셔야 되기 때문에 다양한 패턴 역시도 넣어놨습니다. 자, 그렇게 여러분들은 저와 마찬가지로 지지와 저항 영역을 자유롭게 보면서 실전으로 대응하는 것까지 가능하게 될 거고요. 자, 그리고 더욱더 중요한 리스크 관리 방법까지 넣어놓았으니까요. 자, 지금 기회 놓치지 마시고 제가 앞으로 올려드리는 영상들 저와 같은 방법으로 보실 수 있게끔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지만 해당하는 자료는요, 실제로 제가 사용하고 있는 방법을 담은 만큼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께 선착순으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빠르게 신청을 하셔서 저와 같이 남들이 보지 못하는 지지와 저항 영역들 자유롭게 보게 된다면 앞으로는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홀로 서기까지 가능하게 되시겠죠. 이렇게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첫째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요즘 입만 열었다 하면 금리 인하를 외치고 있는데 이러한 영향으로 우리의 시장이 오르다가도 다시금 하락하다 보니 이거 왜 이렇게 집착을 하고 있는 건지 알아봤었고요. 자, 두 번째로는 미국의 36조 달러, 36조 원이 아니라 36조 달러에 이르는 막대한 부채, 그리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꾀를 부리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관점에서 금리 인하와 중국을 상대로 벌이고 있는 관세 전쟁 살펴봤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뭐니 해도 우리의 종목 리플 다시금 상승하기 좋은 상황 나와줘야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어디를 잘 유지해줘야 다시금 상승이 유지될 수 있는 상황인지, 그리고 어디까지 가면 다시금 꺾일 수 있는 상황인지 한번 살펴봤고요. 자, 혹시라도 해당하는 자리가 구체적으로 어딘지 궁금하신 분들이나 내가 직접 차트를 계속 24시간 쳐다보고 있지 않더라도 꼭 대응해야 되는 상황에서 알람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는요, 현재 보고 계시는 영상 댓글란에 링크로 들어오셔서 무료 알람 신청해 주시면 제가 빠르게 알람 보내드리겠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굉장히 조금 까다롭고 어려운 내용이었을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여러분들께 이렇게 굉장히 무거운 주제, 채권, 그리고 금리 인하 한 번쯤은 꼭 얘기를 해드리고 싶었어요. 자, 굉장히 어려운 주제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많은 분들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도 더욱더 좋은 인사이트와 좋은 전략으로 여러분들께 정확하게 차트를 읽어드리기 위해서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복돼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